인간은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식단을 바꿔야만 한다. 잘못된 식사 때문에 늙고 병드는 것이다. 당신이 몇 살이어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유독 나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분명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참 생기 넘치고 어려 보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키타 젠지의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입니다. 저자는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한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입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등의 책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분이죠. 저자는 겉모습이 늙어 보인다면 몸속은 이미 늙었다고 말합니다. 피부로 드러나는 노화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잘못된 식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노화의 주범으로 활성산소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지목합니다. 바로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을 설탕에 절여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말 그대로 노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GE는 음식을 높은 열로 굽고 튀기고 볶을 때 대량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맛있다고 즐겨 먹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식사를 바꾸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피부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0일 정도로 딱 2달만 식사를 바꾸면 몸과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이고 반대로 우리를 젊어지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의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잘못된 식사 때문에 늙고 병에 걸린다. 노화의 진짜 원인을 찾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한다.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연구하는 항노화의학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은 산화였다. 산화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사과의 껍질을 벗겨서 놓으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사과의 표면이 산소와 만나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일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산화하는 과정에서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들인 산소 중에 2에서 3% 정도 활성산소가 된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노화되는 것이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화는 몸이 녹쓰는 상태이고 당화는 몸이 탄 상태이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AGE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AGE는 몸속에 점점 쌓이면서 온갖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킨다. 피부의 기미나 주름 등 눈에 보이는 곳의 노화뿐만 아니라 암이나 동맥경화,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쉬운 병도 AGE가 원인이다. 노화의 최대 원인은 산화뿐만 아니라 당화에 의해 생기는 AGE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의 노릇노릇한 색깔에 주의. 당화에 의해 생기고 노화에 깊이 관여된 물질인 AGE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말로 좀 어렵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한다.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반응물이다. 특히 고열을 가하면 AGE는 대량으로 발생한다. 최종이라는 말부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듯이 한번 생성된 AGE가 원래의 단백질과 포도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 AGE야말로 활성산소를 능가하는 노화의 주범이다. 그렇다면 단백질과 포도당을 동시에 가열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로 든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인 튀김, 빵, 케이크, 토스트, 타코야키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색깔을 띠고 있다. 이런 노르스름하게 구운 빛깔이 들어갈 때 생기는 것이 AGE이다. 이 구운 빛깔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른다. 메일라드 반응은 식품의 맛이나 향, 보존에 영향을 준다. 특히 메일라드 반응은 4가지 특징이 있다. 노르스름한 황갈색을 띈다. 반짝이는 윤기가 있다.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AGE로 변한 단백질은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다. 요리 중에 북경오리를 본 적이 있다면 메일라드 반응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북경오리는 뜨거운 오븐에서 가열한 요리다. 특히 겉면이 노릇노릇 구워져서 캐러멜 같은 갈색의 반짝이는 윤기를 띠고 있어서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바로 이것이 메일라드 반응으로 갈색 부분에 AGE가 대량 함유되어 있다.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곳은 어디? 당화에 의해 생기는 AGE는 우리 몸 전체의 단백질을 쌓이게 해서 악영향을 끼친다. 신체 중에서 특히 AGE가 쌓이기 쉽고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곳이 있다. 피부의 토대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섬유다. 전신의 단백질로 축적된 AGE는 신진대사에 따라 교체될 때 같이 사라진다. 예를 들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은 수분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 교체된다. 피부의 표면은 40에서 50일에 걸쳐 교체된다. 그 때문에 혈액이나 피부의 표면은 노화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신진대사의 속도가 느린 곳은 AGE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나 혈관을 만들고 있는 콜라겐 섬유는 신진대사로 교체되는데 평균 14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반면 안구의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탈린이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은 평생 교체되지 않는다. 한번 진행된 AGE화가 원래대로 돌아올 일은 없다. 즉,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당화로 인해 AGE가 축적되면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된 콜라겐 섬유가 몸속에 머물게 된다. 콜라겐 섬유는 신체의 뼈나 장기, 혈관 등에 포함돼 몸속에 있는 단백질 전체 중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몸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AGE 진행으로 인한 그 해는 전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피부와 머리카락의 젊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언제까지나 젊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다. 인간의 젊음을 좌우하는 것은 피부와 머리카락이다. 지금까지 기미나 주름, 늘어짐 등의 노화는 자외선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내적인 요인인 당화의 진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부의 노화에 관여하는 것이 표피와 진피다. 0.2mm 정도의 두께인 표피는 가장 바깥쪽의 표면을 덮는 세포층을 말한다. 가장 안쪽에 생겨난 세포가 새로운 표피를 만들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오래된 세포를 밀어내는 턴오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주기는 보통 40에서 50일 정도 걸린다. 표피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진피의 두께는 보통 1에서 5mm로 표피의 약 10에서 40배 정도이다. 그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콜라겐 섬유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열쇠이며 AGE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피와 진피를 당화의 진행에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피부는 얇고 매끈한 표피, 적당한 두께와 탄력성 있는 진피와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AGE가 진행되면 두껍고 거칠거칠한 표피가 얇아져 탄력성을 잃은 진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다. 콜라겐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게 되어 탄력을 잃게 된다. 거기에 주름이 생기고 AGE가 쌓인 곳에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다. 피부의 노화를 멈출 수 있다? 우리가 나이를 먹듯 피부 역시 탱탱하고 탄력있던 피부가 주름지고 늘어지게 된다. 하얗게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맑은 피부는 누렇고 칙칙하게 변하게 된다. 이렇게 주름이 지고 살이 늘어지는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노화의 사인이다. 실은 노화도 당화의 진행과 크게 관련이 있다. 피부의 늘어짐과 당화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08년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피부의 칙칙함과 당화의 관계에 대해서 2009년 일본의 폴라에서도 발표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진피의 AGE 축적량이 증가한다. 즉,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AGE가 쌓여서 피부는 늘어지고 누렇게 변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가의 화이트닝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당화의 진행을 막지 않는다면 피부 전체가 누렇게 칙칙해지는 노화는 피할 수 없다. 고령자에게 많이 보이는 기미, 즉 노인성 색소반도 당화의 진행이 원인이다. 기미에도 AGE가 대량 포함되어 있다. 뼈가 약해지는 이유. 고령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이나 변형성 관절증에도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뼈에도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뼈는 무게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콜라겐 섬유를 바탕으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딱딱하게 결정된 것이다. 미네랄 성분이 줄고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골다공증이다. 그럼 왜 골량이 줄어드는 것일까? 여기에도 노화 물질인 AGE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 콜라겐 섬유는 세 가닥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얽혀있는 세 가닥 중 두 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AGE가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져 쉽게 끊어지거나 터지게 된다. 이로 인해 뼈의 토대는 무르거나 딱딱해지면서 변형을 가져온다. 게다가 AGE는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뼈에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침착하기 어려워져 결론적으로 뼈는 단단함을 잃어 약해진다. AGE로 인해 변형성 관절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 중 4명에 1명꼴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변형성 관절증은 무릎이나 고관절 등의 연골이나 조직이 변형되어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돼 통증이 동반되는 병이다. 관절의 콜라겐이 교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7년. 아무것도 안 한다면 AGE는 계속 진행될 뿐이다. 혈관은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는가? 인간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세포의 하나하나마다 쉴 새 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액과 혈관 덕분이다. 혈관의 노화에도 AGE가 큰 영향을 끼친다. 몸속의 수많은 혈관 중 특히 동맥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 된다.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에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혈관 역시 피부처럼 콜라겐 섬유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에 AGE가 쌓임으로써 혈관은 탄력과 생기를 잃고 무르고 딱딱해진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동맥경화의 진행에도 AGE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맥경화란 심장에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의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져 혈류가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AGE이다.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AGE가 결합되면 이런 대식세포를 격퇴한다. 그 잔해가 동맥의 벽에 부풀어 오르듯이 부착된다. 벽에 붙은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혈관의 내벽을 좁히거나 피 덩어리가 되어 혈관을 막히게 한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고 AGE와한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노화를 진행시키는 나쁜 음식 3가지. 음식에 따라 AGE의 함유량은 크게 변한다. 우선 AGE를 대량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베이컨, 프라이드 포테이토. 아침이나 브런치에 간편하게 먹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와 베이컨은 실제로 많은 양의 AGE를 함유하고 있다. 생고기보다 가공되어 보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기도 전에 이미 AGE 양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소시지와 베이컨을 구워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켰으니 AGE의 양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AGE의 양은 KU라는 단위로 표시한다. 1일 최대가 7000KU이다. 그런데 구운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는 1130KU, 구운 베이컨은 11000KU다. 1일치 권장량을 가볍게 초과하는 양이다. 오전에 가볍게 먹는 음식치고는 AGE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특히 바베큐 파티에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역시 같이 굽는데 그렇게 통째로 구워진 것에 아예 눈을 돌리지 말자.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식. 3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프라이드 포테이토, 감자튀김이다. KU의 수치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와 구운 베이컨보다는 낮지만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감자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이 반응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형성된다. 포도당 말고는 일반적으로 환원당이 있으면 아스파라긴과 반응하여 아크릴 아마이드가 형성된다. 감자칩과 감자튀김에 포함된 아크릴 아마이드는 뜨거운 요리 과정에서 형성된 화학물질이다. 국제적 암 연구기관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를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뉴런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뉴런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이고 뉴런이 교란되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노화를 촉진하는 요리 방법.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조리 방법이다.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AGE 양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조리 방법은 고온에서 하는 것이다. 튀기는 경우 온도가 섭씨 170에서 200도이고 오븐이나 가마 등에서 구울 경우에는 300도까지 이른다. 이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면 AGE 양은 급격히 증가한다. 식재료의 AGE 양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날것에 가깝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음식을 날것으로 먹기는 어렵다. 닭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가열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열할 때 할 수 있다면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어떤 재료라도 가열하는 온도가 높고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AGE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노화를 방지하는 조리법이 있다. 그럼 실제로 조리법에 따라서 AGE의 양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다. 연어를 튀길 경우 날것일 때 2.5배 이상, 닭가슴살을 삶으면 날것이 약 1.5배, 구우면 약 7.5배, 튀기면 10배 증가한다. 같은 프라이드 포테이토라도 음식점에서 고온의 튀김용으로 사용해서 튀길 경우와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으로 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조리법으로 데치거나 찌거나 조림 등 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을 사용해서 조리한다면 아무리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섭씨 100도이기 때문이다.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몸에 좋은 식재료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름으로 굽거나 볶거나 하지 않고 날것에 가까운 상태에서 물을 사용해서 가열한 다음 기름을 두르거나 버무려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에도 맛과 식감을 위해 고온의 기름에 조리를 해서 먹고 싶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양념이 늙게 한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맛을 좌우하는 조미료다. 조미료 중에는 대두의 단백질 당화를 진행시키는 간장이나 된장, 시저 드레싱 등은 AGE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간장에 절여서 구운 참치의 경우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 구운 참치에 6배 가까운 AGE가 있다. 간장과 설탕을 함께 넣어 볶는 조리법도 AGE가 대량으로 생성된다. 드레싱은 간 만든 것을 추천하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나 어패류라면 일부러 드레싱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만약 드레싱을 곁들여 먹을 거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금, 후추, 레몬즙을 추천한다. 특히 식초나 레몬에는 AGE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을 굽기 전에 뿌리거나 먹을 때 묻히거나 하자. 커피도 제대로 마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기호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심코 마시는 커피에도 AGE가 있다. 특히 커피는 만드는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AGE의 양이 크게 달라진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간 내린 블랙커피다.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AGE 양은 4배로 증가한다. 거기에 설탕을 넣으면 5배,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간 내린 블랙커피에 비해 AGE 양은 3배로 높아진다. 또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내려서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온할 경우 1시간이 지나면 AGE의 양은 간 내린 블랙커피의 8배 이상이 된다. 만들어 놓은 커피는 피하도록 하자. 젊음의 비결은 바로 이것.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AGE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GE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비타민 B1과 B6에는 AGE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임상실험도 이루어졌을 정도로 이미 약에 가까운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될 것이다. 비타민 B1은 피곤하거나 어깨 결림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1mg이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 과거에 각기병이 유행했던 것도 비타민 B1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장어, 대구알, 현미, 메밀, 콩, 간, 닭고기 등이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탄다면 이런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비타민 B6의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2mg이다.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부족하게 되면 설염, 구내염, 구각염 등이 나타난다. 비타민 B6는 다양한 식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소고기와 닭의 간, 굴, 꽁치, 바지락, 청어,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있다. 비타민 B1을 섭취하면 식품에 있는 AGE 이상으로 생성되는 것을 강력히 예방해 준다고 한다.
또한 비타민 B6는 거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젊음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후생 노동성이 추천하는 비타민 B1과 B6 섭취량 이상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나 혈액 속에 AG의 양이 저하되었다는 실험 데이터도 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6는 강력하게 AG를 억제시키므로 당뇨병 합병증의 치료약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량으로 섭취해도 체내에 남지 않는다. 식사 때마다 섭취하도록 신경 쓰자.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B군 모두를 함유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산화와 당화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항산화 물질이란 체내에서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의 총칭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산화와 당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먼저 당화가 일어나면 동시에 산화도 진행된다. 40세 전후부터 체내에서 산화를 방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품으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A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간이나 오징어, 계란, 버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마늘이나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에도 베타카로틴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는 세포막에 들어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한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 비타민 E도 세포를 지켜주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견과류나 대구알, 은어, 장어, 서양호박, 적피망, 아보카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C는 체내 활성산소와 관련해서는 무해시키는 비타민이다. 감, 딸기, 키위 등의 과일, 브로콜리, 여주, 피망, 양배추 등의 채소, 감자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과일은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감자의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지 않도록 조리법을 신경 써서 먹도록 하자. 외모가 늙어 보이면 몸속도 늙었다. 같은 나이에도 늙어 보이는 사람과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겉모습이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은 몸속 역시 더 늙은 것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겉모습을 좌우하는데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피부와 머리카락이다. 몸속에서 노화하면 탱탱하던 피부 역시 늘어지고 색이 변한다.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흰머리가 나거나 많이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늙어 보이면 몸속이 늙는 것이다. 늘어짐, 주름, 기미, 누르스름하고 칙칙한 피부 등 늙은 인상을 주는 피부의 변화는 모두 피부에 AGE가 쌓여있는 증거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AGE는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단백질에 나쁜 영향을 준다. 외모가 늙었는데 몸속만 건강하고 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화가 진행되어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영양이 몸의 구석구석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피부와 모발은 윤기와 탄력을 잃게 된다. 또 뼈나 연골에 AGE가 쌓이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증 등을 일으켜 젊고 싱싱한 인상을 주는 아름다운 자세나 활기찬 움직임도 어려워진다. 겉모습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것은 동맥경화나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 읽어드렸습니다. 건강은 매일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